안녕하세요. 권혁준과 함께하는 금융기업 성공취업 엑스파일. 오늘은 NH농협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농협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 기업 분석과 그다음에 면접 기출 문제를 통해서 성공 취업으로 빠른 지름길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농협은행에 대해서 먼저 기업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설립일은요. 12년 3월 2일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장은 대자 훈자 은행장 돼 있습니다. 자, 납입 자본금 2조 한 1,000억 원 정도가 돼 있고요. 점포수는 총 1,155개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12조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18년도에 나온 2017년도 공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자료이고요. 가장 정확한 자료이죠. 그다음에 인원 현황은 한 16,000명 정도가 이제는 임직원으로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 1조 원 정도가 나왔고요. 당기순이익 한 6,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항상 강조해 드립니다. 뭐 숫자로 외울 필요 있나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농협은행이 NH농협은행이 이 정도의 규모가 되는구나. 당연히 우리가 들어갈 기업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 규모만 알 필요가 있겠다. 자, 인원 현황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들어갈 은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16,815명 정도가 이제는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이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확신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영업 점수 이거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총 했을 때 봤더니 1,155개 점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 국내와 국외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당연히 이제는 국내가 많겠죠. 시군부에 157, 지점이 692개 점 이렇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볼까요? 이게 사실 그 전은요 그렇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현황이 이렇다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포인트겠죠. 뭐냐면 주주 현황 볼까요? 주주 현황 봤더니 보세요. 농협, 금융, 지주, 주식회사가 소유 비율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가 좀 남달라요. 왜 그러냐면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정말로 아마 NH농협은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내가 여기에 좀 취업을 해야 되겠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조금 이렇게 찾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죠. 지역 농협은 뭐고 도대체 중앙회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요. 무슨 지주회사가 있다는데 경제지주는 뭐고 금융지주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왔냐면 이제 명확히 알자 이거죠. 이제는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잘못된 정보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농협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NH농협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NH농협은행의 지주를 봤더니 100%가 금융지주에 소속돼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서 우리가 농협의 구조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농협은요. 농업인이 이제 주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조합원, 법인조합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조합원들을 모여서 만든 게 바로 뭐예요? 지역농협이에요. 지역농협, 지역축협, 농협과 축협은 합쳐졌습니다. 먼저 됐죠?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협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지역농협, 지역축협들이 모여서 만든 게 바로 뭐냐? 중앙이에요. 중앙.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자, 농업인이 있고요. 농업인들이 조합을 만듭니다. 조합을 만든 다음에 그게 지역 농협이 돼요. 그 지역 농협들이 또 모여서 투표를 해서 만든 게 바로 농협중앙회입니다. 농협중앙회를 누가 뽑나요? 지역 농협들이 뽑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NH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의 차이 좀 아시겠어요? 지역 농협들이 만든 중앙회가 농협중앙회다. 근데 왜 많은 그 준비생들이 오해를 하시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데가 바로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농협에 대해서 잠깐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 농협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NH농협은행이라는 것 우리가 주심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농협중앙회는요 또 나눠집니다. 바로 지주회사로 나눠져요. 지주회사로.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제가 좀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조합원이 항상 우선순위죠. 먼저 조합원이 있고요. 지역 농축협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농축협이 모여서 만든 게 농협중앙회라고 말씀드렸어요. 농협중앙회는요.
지주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제 지주랑 바로 금융 지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농협에 취업을 하겠다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중앙에 있는 이런 지주회사에 속해 있는 계열사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럼 볼까요? 경제 지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중앙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농협 정보 시스템, 농협 자산 관리, 농협 네트워크 있고. 자, 먼저 우리가 말하는 경제 지주에서 알아볼게요. 자, 경제 지주는요. 유통, 제조, 식품,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볼까요? 뭐 하나로 유통 많이들 가시죠? 시장 보시러. 하나로 유통, 농협 유통 이렇게 바로 유통 부분이고요. 제조 부분은 뭐 농우바오, 그다음에 남해화 이런 게 있고 식품 부분 많이들 아세요. 모구촌, 농협 모구촌도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경제 부분에 있는 식품 부분이라는 것 알아둘 필요가 있고 기타 부분도 바로 농협 물류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런 회사들은 농협 경제 지주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바로 금융지주겠죠. 자, 금융지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지주는요, 은행, 보험, 증권,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마 농협과 관련된 금융사들 다 여기 있죠. 우리가 지금 보려는 게 뭐예요? NH농협은행 나오죠. NH농협은행 나오고요. 자, 보험은 뭐가 있나요? NH농협생명, 그다음에 손해보험 이렇게 있는 것이고 투자증권 있고 그다음에 뭐 캐피탈 있고 저축은행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중앙에 밑에 있는 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지주 안에 있는 계열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뭐예요? NH농협은행이죠. 자, 봤더니 1,150개가 있다는 사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지역 농협과 중앙에 있는 농협은행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한번 농협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NH농협은행 모모 지점. 은행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는요. 중앙에 안에 있는 바로 NH농협은행입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또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요. NH농협은행이란 말은 없고요. 무슨 농협 이렇게 있어요. 뭐 신갈농협, 뭐 영통농협, 수원 영통농협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지역 농협이란 단위 농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가야 할 곳, 농협은 조금 특수해서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구분은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엉뚱한 정보, 뭐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 볼 필요 없겠죠? 자, 바로 성공척 X8만 보시면 팩트 있는 정보가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이 방송을 유심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또 볼까요? NH농협은행의 경영 전략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2018년도에 나왔던 사업 보고서를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NH농협은행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거시적인 환경이 있고 내가 앞으로 우리 은행이 이렇게 좀 발전할 겁니다라고 사업 보고서에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제가 발췌해서 가봤어요. 자, 2018년도 금융환경 및 경영 전략 이렇게 있는데요. 자, 출범 7년 차를 맞은 농협은행은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보세요. 미기준금리 인상하죠. 그다음에 신흥국의 경기 둔화와 4차 산업혁명 혁신대에 맞아 금융시장의 경쟁도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범농협 수익센터 역할을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또한 뭐요? 은행의 생존이라는 미션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 자, 잠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의 그 은행들의 고민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미기준금리 인상되잖아요. 그죠? 지금 미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도, 우리나라 금융권도 기준금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거시적인 환경, 통화량이 바뀌게 되죠. 또 한 거 뭐예요? 신흥국의 경기 둔화라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금융권에 취업을 하겠다라신 분들은요. 이 정도의 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꼭 농협은행에서 면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권이라면 기본적으로 물어봐요. 신흥국이 왜 위기일까요? 지금 현재. 보세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릅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신흥국에 있던 통화들이, 투자 금액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으로, 달러로 가겠죠. 그럼 뭐예요? 통화량이 빠져나갑니다. 갑자기 빠져나가요.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이 돈이 막 인출되고 있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미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거시적인 환경을 볼 필요가 있겠죠. 농협은행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금리, 기준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어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흥국이잖아요. 신흥국들이 어려지는 상황. 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요.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 지금 현재 있거든요. 은행권도 4차 산업시대에 맞아서 은행권이 지금 나아갈 길이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또 고민인 거죠. 그래서 농협은행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대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농협은행은요.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빨간 줄 뭐 있죠? 범농협 수익센터 역할을 하는 막중한 사명과 그죠? 막중한 사명과 어떤 사명? 범농협 수익센터라는 막중한 사명. 그다음에 은행의 생존. 무슨 얘기냐면 농협의 1차적인 목표가 뭘까요? 다음 차트에 나오는데 농협의 1차적인 목표. 이거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농협을 다니시는 모든 그 선배분들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나온다면 농협의 기본적인 존재 이유 그게 뭐냐면 좀 이따가 나오는데 본연의 가치를 구현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보세요. 미래의 가장 유명한 산업인, 농업인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것. 이게 뭐냐면요. 자, 이런 거시적인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앞으로 NH농협은행이 이렇게 가겠다는 걸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다? 본연의 임무에 다하겠다. 어떤 거예요? 농축협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포인트예요. 어디 가셔서요 농협은행 왜 들어가려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은행을 뭐 탄탄하기 위해서 이거보다는 NH농협의 기본적인 이유, 존재 이유 뭐예요? 농축협인들의 소득 증대, 그들의 삶의 말 그대로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삶과 질의 어떤 가치의 상승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한 몸씀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농협은행의 첫 번째 이유는 뭐다? 바로 여기 나오죠. 유명한 산업의 농업을 위한 육성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은행은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년 창업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청년 창업을 양성해서 어떤 청년 창업? 농업인의 청년 창업을 양성을 해서 뭘 하겠다? 바로 농촌 인구도 크게 되고 그다음에 소득 증대도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장에서 혹시나 만약에 면접위원들이 물어본다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농협은행이 하고 있는 청년 프로젝트에 대해서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청년 프로젝트, 소득, 농업인의 어떤 소득 증대에 대해서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권에서 접근하듯이 뭔가 수익률을, 영업을 잘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가볼까요? 쭉 보고요. 농협은행의 중요한 이유.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터넷 전문은행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여 이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농협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의 고민입니다. 인터넷 뱅킹과의 승리가 목표로 잡고 있어요.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농협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이 부분을 타개하려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팩트 있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농협은행 면접 기출 첫 번째 보면 핀테크는 무엇이며 농협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이게 실제적으로 기출에서 나왔었거든요. 면접에서 우리가 요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딱 제가 면접위원회를 보시고 딱 긴장하시고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핀테크는 무엇이고요? 핀테크를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 핀테크와 우리 NH농협은행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만약에 바로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인데 만약에 준비가 안 되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핀테크는 뭐겠어요? 파이낸스, 그죠? 금융과 뭐가 합쳐졌어요? 테크놀로지를 합쳐진 용어가 핀테크입니다. 지금은 핀테크가 더 중요해졌죠. 왜 그래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은요.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뭐 모바일, SNS, 빅데이터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준비한 것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런뱅크 사업부를 신설했다는 부분, 이 부분 좀 포인트를 짚겠습니다. 오런뱅크를 사업부를 신설했다. 그 안에는요. 뭐 비대면 서비스 영업 추진하겠다. 고객 관리를 관할하고요. 또한 채팅, 이메일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부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카카오페이 통장, 수신 상품 7종 이런 것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 전략은 NH노무은행에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타 플랫폼과의 제휴 서비스입니다. 뭐냐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었어요. 사실 2017년도에는 스마트 고지서 납부. 이거 굉장히 편했거든요. 지방세, 국세, 계열사 있는 뭐 카드나 생명 이런 거를요. 간편하게 낼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 있죠. 굉장히 좀 획기적인 서비스였죠. 또한 공과금 내역을 스마트폰 푸시 알림으로 하겠다는 것. 또 한 가지 나오죠. 올해는요. 이게 더 범위를 넓혀서 스펙트럼을 더 넓게 해서 여러 가지 뭐 통신, 가스, 전기, 학원비 이런 생활 공과금도 영역을 확대해서 손쉽게 낼 수 있도록 하려면 뭐가 되겠어요? 이종 간의 결합, 타 플랫폼과의 결합이 돼야 되죠. 이런 것을 오랜번크에서 시도하겠다. NH노무은행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 두 가지 전략 우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오런뱅크의 주요 서비스는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한번 쭉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자, 이 부분입니다. 어르신 특화 큰글송금 이 부분.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바일 뱅킹은 어느 세대들이 잘할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세대입니다. 바로 우리들 세대죠. 아, 우리라 그러면 조금 동감을 못 하시나요? 그래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지금 준비 중인 분들의 세대죠. 모바일 뱅킹을 어느 세대가 잘하나요? 20대들이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비대면 서비스가 더 확대돼요. 앞으로는 영업점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제일 타격이신 분들이 뭐겠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 모바일 뱅킹을 못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 할까요? 오히려 수혜를 못 받고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요, 오런뱅크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뭐예요? 큰글송금. 글자가 커요. 화면이 큽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이제는 세대를 넘어서 오런뱅크가 젊은 타겟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년층들을 위해서도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나왔다는 부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이런 포인트가 바로 오런뱅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면접장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겠죠. 아, 위원님, 내가 봤을 때 오런뱅크의 장점은요. 장년층을 위한 장년층에 대해 배려, 그다음에 그들을 수요층으로 금융 수요자층으로 끌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아셔야지만 나오는 대답들이죠. 오런뱅크의 기능에 대해서 아셔야지만 나오는 대답들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를 짚어드린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면접 기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런 게 나왔어요. 체리피커를 설명하세요. 체리피커를 설명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파이가 있어요. 케이크 있네요. 하나면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케이크 하나를 드렸어요. 그럼 뭘 드시겠어요? 아마 케이크 하나 다 먹을 거예요. 근데 케이크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케이크 이렇게 많아요. 그럼 아마 다 먹어라 이렇게 하면 뭘 드시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체리만 쏙 먹습니다. 체리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얄밉죠. 케이크도 먹어줘야 되는데 맛있는 비싸고 이런 맛있는 체리만 먹어. 그러니까 체리피커라는 뜻이 뭐냐면요. 여기 써져 있죠. 과일 접시를 담았을 때에 신포도 대신에 체리만 먹고요. 또 케이크를 놨었을 때에 뭐 어떤 그 비싼 체리만 이렇게 골라 먹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체리피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기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얄쌍한 소비자? 그러니까 너무 얄미운 소비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는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나쁜 뜻으로 체리피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체리피커는요. 우리가 이제는 NH농협은행원으로서 또한 영업인으로서 체리피커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습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의 어떤 트렌드가 변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런 분들을 이제는요. 스마트한 금융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한 금융 소비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분들은 나에게 원하는 서비스만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에게 맞는 그 적합한 상품들, 자기 개인에 맞는 최적화된 상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큐레이션 서비스잖아요. 큐레이션 서비스. 은행도 이제는 큐레이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40세에서 49세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해봤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비율이 높겠죠, 당연히. 보험 상품 15%, 현금 상품 20%, 뭐 연금 상품 20% 이렇게 제가 짜봤어요. 그런데 교수님이니까 이 정도 짜시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요. 농협은행 들어가시면 그냥 나옵니다. 거기 있는 거 그냥 갖고 온 거예요. 만약에 좀 익숙지가 않다신 분들은요. 다시 NH농협은행 사이트를 분석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들어갈 회사잖아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체리피커 때문에 그래요. 체리피커들은 뭐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쏙쏙쏙 갖고 싶어 하세요. 그럼 뭐겠어요?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NH농협은행에서는요. 뭐 있어요? 예금이 필요하세요? NH농협은행에서 지금요. 이 금리 우대 예금이 금융소비자, 우리 직장인들에게 맞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소비자한테 맞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적금 필요하세요? NH 직장의 월복리 적금이요. 지금 직장인이시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소비자들이 체리피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겠어요? 카드 필요하시죠? 카드는요. 지금요. LH 원원 파이 카드가요. 정말 생활 속에서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체리피커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체리피커들에게 이런 좋은 서비스를 NH농협은행에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러냐면 여러분 이제는 면접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어떤 면접이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롤플레이 하잖아요. 우리가 상황극을 주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영업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짜드리고 상품 구성을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 지원자는 이미 NH농협에 대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최적화된 상품을 알고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체리피커 소비자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NH농협은행에서 인기 있는 상품만 뽑아온 겁니다. 이 정도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다시 한번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상품 구성 아셔야 되고요. 자신 있게 이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제시할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안 뽑겠어요? 그런 직원을? 뽑고도 남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리피커를 설명할 때 잠깐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전환사채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환사채는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채예요. 채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에서 우리가 금융자금, 그러니까 사업자금을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자금을 끌어올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뭐예요? 상장을 하죠.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바로 그 돈을 끌어오고요. 또 한 가지는 사채 발행하죠. 사채 내서 바로 채권을 내서 채권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뭐냐면요. 사채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재밌습니다. 뭐냐면 사채인데 나중에 뭐가 되냐면요. 뭐예요? 주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전환사채입니다. 사채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보지 있죠? 주식 전환 옵션을 꺼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옵션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사채가 아니라 주식이 돼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전환사채가 뭐냐고 물어봤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so what이죠? 내가 그러면 왜 알아야 되느냐? 자, 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전환사채를 왜 발행하냐면 내가 영세하다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나중에 이제는 회사가 커지면 뭐가 되죠? 기업 가치가 상승합니다. 기업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식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미래 성장성이 많은 기업의 전환사채는요, 인기가 많습니다. 사둬야죠. 그건 내가 사야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 회사가 성장했을 때 주식을 내가 그대에서 옵션을 구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나에게 투자 수익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써요. 내가 투자금이 없어. 내가 지금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아직 힘이 없어. 그럴 땐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써져 있죠. 현재 재무 상태가 취약하지만 연구 개발이나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한 단계 도약을 노리지만 투자 유치 어려움을 받는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바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거 포인트 아시겠죠? 그러면 뭐겠어요? 기업 입장만 있나요? 아니죠. 투자자 입장도 봐야죠. 왜? 이제는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뭐예요? 상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채권과 주식의 투자 이득을 동시에 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설명드렸죠? 일반 채권보다는 다소 낮지만 일정한 이자 소득이 보장돼 있죠. 두 번째로는요. 기업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전환권 행사해야죠. 옵션 구사해야죠. 그래서 주식 매각 차이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 학생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예제를 하시면 딱 알아요. 자, A사가요. 1년 만기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1년 만기예요. 전환 조건은요. 전환사채 만기 보장 수익률이 10%고요. 전환 가격이 1만 원입니다. 그럼 보세요. 조건 1이에요. 이제 봅니다. 만약 1년 동안 A사 주가가 1만 원에 못 미쳤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이자 받으면 되겠죠. 나는 이자 받아요. 그런데 주가가 급등한 거예요. 이 회사가 장기의 어떤 플랜을 잘 짜고요.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이 높아.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장한 거예요. 진짜 막 엄청나게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때 주가가 2만 원이 된 거예요. 2만 원. 2만 원이 됐다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내가 10% 가는 것보다 뭐예요? 옵션 구사해야죠. 주식으로 바꿔야죠. 그러면 전환 가격이 뭐였어요? 써져 있죠. 조건이 1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2만 원 마이너스 1만 원. 1만 원에 뭐예요?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 사채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면접장 가셔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전환 사채가 무엇이다? 아, 사채, 채권인데 거기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꺼지는 사채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과 투자자 입장에 대해까지 설명한다면, 시간만 줘준다면, 그 정도까지 설명만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어떤 면접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뎁스 있게 NH농협은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NH농협은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NH농협은행은 좀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차이점 있죠? 지역농협과 중앙연으로 나눠져 있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어느 은행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바로 우리 NH농협은행은 뭐다? 중앙에 소속된 은행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포인트다 짚어드린 부분은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거시적인 환경들, 금융 환경의 거시적인 환경들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꼭 NH농협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